안녕하세요. 오늘도 1일 1식으로 여러분을 찾아뵙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디저트와 술은 비싼 걸로 조금만. 세상에서 디저트 뷔페나 무제한 술 제공만큼 건강에 해로운 것은 없다. 참 고마운 게요. 이게 저는 비장이 약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단 거를 그렇게 즐기는 스타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비교적 제가 나이를 적지 않게 먹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충치가 없어요. 너무나 자랑스러운 일인데 그거는 아마도 제가 디저트를 그렇게 찾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또 우리나라 음식 자체가 디저트는 별로 어울리지가 않잖아요. 그 채식 위주의 식단이라면 더더욱 그냥 그 음식 자체가 디저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성이 디저트를 좋아하는 것이 건강에 해롭듯이 남성의 경우는 술을 좋아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하지만 같은 술을 마신다면 집에서 마시지 말고 밖에서 마실 것을 권한다. 그것도 일부러 가격이 비싼 술을 골라 마시자. 조금 세련된 가게에 가면 한 병에 몇십만 원을 호가하는 술들이 있다. 그런데 한 병이라고 해도 기껏해야 7, 8잔밖에 들어있지 않다. 이를 몇십만 원이나 지불하게 되면 2병쯤 마셨을 때 오늘은 이 정도로 끝낼까? 라는 생각이 들 것이다. 비싼 술을 마시면 자신도 모르게 가격에 신경을 쓰게 되고 그것이 적당히 주량에 제동을 걸어주는 것이다. 싸구려 술을 옆에 끼고 아무 때나 마시면 알코올의 총량에 점점 빨리 가까워지게 되므로 무척 위험하다. 금주가 어려운 만큼 디저트를 끊는 것도 어려운 일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디저트를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지는 않겠다. 다만 편의점에서 값싸게 살 수 있는 봉지 과자나 오랫동안 보존이 가능한 선물용 쿠키, 초콜릿에 손을 뻗는 것은 자제하도록 하자. 이런 디저트들은 제한 없이 습관적으로 먹게 될 위험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그래도 꼭 디저트가 먹고 싶다면 좋은 방법이 있다. 인류 파티시에나 대대로 내려오는 과자 전문점에서 최고의 재료를 써서 만든 생과자만 먹는 것이다. 뭐 이거 흔치 않잖아요. 생과자를 요즘 어디서 구해요? 고급 생과자를 한 개만 사기는 눈치가 보일 것이다. 적어도 4개 정도는 사게 되는데 이를 혼자서 전부 먹는 것은 자살행위나 마찬가지다. 그러니 친구들이나 직장 동료들과 나눠 먹어라. 한 번 살 때마다 지출이 상당하기 때문에 자주 사지 않게 될 것이다. 이 역시 한 달에 몇 번 정도의 즐거움으로 제한하자. 정말 맛있었어. 이제 당분간은 먹지 않아도 괜찮아. 라고 느끼면 성공이다. 술이나 디저트를 도저히 끊을 수 없다면 참아서 스트레스를 쌓기보다 최고의 즐거움으로 승화시키는 것이 좋다. 절대로 싸구려와 타협하지 말라. 글쎄 모르겠어요. 저는 여기 그 신분당 라인에 살고 있어서 그런지 물론 이 신분당 라인도 저쪽 광교에 보면 뭐 굉장히 여러 디저트를 판매하는 상점이 많은데 글쎄요. 저는 태생적으로 그냥 그 가난을 미덕으로 여기는 그런 그 오장육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막 디저트가 땡긴다거나 그런 일 전혀 없어요. 그래서 아마 저랑 친구를 하게 되면 그 먹는 거에 즐거움을 느끼는 분들은 굉장히 괴로워하실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 역시 저랑 친구하기가 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저는 술을 그렇게 즐기는 스타일도 아니고 그냥 딱 한 모금 마셨을 때는 와 달다 그런데 이게 2번, 3번 연속해서 먹게 되면 나중에는 이게 오바이트가 올라올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저는 술,
담배, 디저트 없이도 잘 노는 스타일이어서 아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만은 좀 가볍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좀 고통스러운 분도 계시겠지만 이 고통을 잘 극복하시면 평생 건강하게 사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건강법. 그러니까 오늘은 뭘 먹을까가 아니라 오늘은 뭘 덜 먹을까에 포커스를 두시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은 우리 주변에 널린 게 먹을 거잖아요. 초콜릿, 과자, 막. 저는 그게 하나도 안 땡겨요. 그리고 습관적으로 그런 것으로부터 좀 이렇게 멀어지려고 노력하시면 사는 동안에 문제가 없으실 거예요. 단언컨대. 그리고 두 번째 챕터로 넘어가겠습니다. 몸을 지나치게 따뜻하게 하는 것도 냉증의 원인이 된다. 요거는 제가 좀 걸리더라고요. 제가 살짝 언급해 드린 적이 있는데 옷이 저렴하다고 그래서 그 옷가게를 간 적이 있는데 그 언니가 권유해서 그래서 같이 갔는데 이제 겉에 볼 때는 그렇게 뭐 옷을 여러 개 입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탈의실에서 옷을 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막 우와 뭐냐 너 어떻게 그렇게 입을 수 있냐 그러면서 되게 막 깜놀했던 그런 과거가 생각이 나는데 아마도 이제 그 영향은 물론 이제 그 전에는 제가 그 난방비가 아까워가지고 겨울에는 거의 난방을 거의 안 틀었어요. 애들도 되게 막 무조건 집에서도 파카 입게 하고 아무튼 그랬었거든요. 그랬는데 그 한겨레 신문인가에 아마 실렸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그냥 그 1도만 높여도 면역력이 강화된다, 뭐 증가된다, 막 이래가지고 한동안 뭐 내복이 뭐 불티나게 팔렸는데 내복까지는 안 샀어요. 그냥 어쨌든 여러 개 입으면 공기층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따뜻해진다. 그래서 저는 좀 겨울에도 내복 대신에 러닝을 한 2겹 정도 이렇게 껴있거든요. 근데 이 양반은 몸을 차게 하는 게 오히려 그 몸을 따뜻하게 하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만은 제가 조금 취약해요. 아직까지도 이제 그거를 좀 벗어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 일본 유치원들 보면은 왜 한겨울에도 그 유니폼이 반바지 반팔로 입고 다니면서 애들 막 이렇게 나들이 시키잖아요. 산보시키고 산책시키고. 그러니까 그게 나름의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럼 이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우나에서 땀을 흘리면 지방이 연소되어 살이 빠진다는 말이 있는데 이는 터무니없는 거짓말이다. 사우나에서 흘리는 땀은 단지 뜨거워진 몸의 표면 온도를 떨어뜨리기 위해 흘리는 것일 뿐이다. 몸속에서는 아무것도 연소되지 않는다. 체중이 줄었다고 해도 수분이 땀으로 배출되었기 때문이지 살이 빠진 것은 아니다. 사우나를 한 후에 물을 마시면 금세 원래 체중으로 되돌아올 것이다. 제가 알기로는 김영곤 씨가 사우나에서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쨌든 개그맨 중에 조심하셔야 돼요. 사우나. 거듭 강조하지만 내장 지방은 발열 물질로 체온을 올리기에 연소되는 것이다. 더우면 더울수록 내장 지방은 연소되지 않는다. 1.5배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더우면 더울수록 내장 지방은 연소되지 않는다. 내장 지방은 원래 굶주림과 추위로부터 몸을 지키기 위해 발달한 것이다. 따라서 굶주림이나 추위가 없는 현대인의 일상생활에서는 연소되지 않는다. 연소시키고 싶다면 사우나보다는 오히려 냉탕에 들어가는 것이 좋다. 그렇다면 냉증인 사람이 뼛속까지 따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제가 사실 약간 냉증이거든요. 그렇게 막 심각한 건 아닌데 예를 들어서 머리에서부터 방한복을 푹 눌러 쓰고 전신을 털옷으로 감싸면 더워져서 체온이 상승하고 땀도 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몸속부터 뜨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표면만 뜨거워지는 것이다. 땀이 계속해서 나는 것은 사우나와 마찬가지로 체온을 떨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태가 오래 지속이 되면 늘 체온을 떨어뜨리기 위해 몸도 그에 맞춰 변해간다. 즉
몸이 필요 이상으로 따뜻하면 오히려 냉증에 걸리는 것이다.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몸이 필요 이상으로 따뜻하면 오히려 냉증에 걸리는 것이다. 몸속부터 따뜻하게 하려면 굶주림과 추위에 몸을 내놓는 수밖에 없다. 이 작가는 요거는 또 이 의사는 요거를 크게 안 했는데 저는 요거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현대인들이 절대 있을 수 없는 환경이죠. 왜냐하면은 돈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내가 먹고 싶은 것을 그냥 쉽게 먹을 수 있는 환경이 지금 도시인들의 삶이잖아요. 그래서 몸속부터 따뜻하게 하려면 굶주림과 추위에 몸을 내놓는 수밖에 없다. 배를 고프게 하고 춥게 하면 할수록 내장 지방은 점점 더 연소된다. 그러면 체내 온도도 올라간다. 요거는 1.5배네요. 배를 고프게 하고 춥게 하면 할수록 내장 지방은 점점 더 연소된다. 그러면 체내 온도도 올라간다. 살을 빼고 싶다면 추운 겨울에도 모자나 머플러를 두르지 말아야 한다. 오히려 추위를 느낄 수 있도록 목 주변을 열어서 차가운 바람을 맞는 편이 좋다. 오, 이러다가 이제 감기 확 걸리는 거죠. 근데 우리는 폐유가 있으니까 괜찮아요. 폐유를 다장 뜨면은 저 같은 경우는 기침 엄청 심했을 때 교수님이 알려주셔서 폐유에 다장을 뜨니까 정말 신기하게 기침이 딱 멎더라고요. 그걸 우리 둘째가 목격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뜸을 안 하는 이 친구는 정말 대단한 친구가 아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대단한 아이예요. 고집이 하늘을 찌릅니다. 좀 나를 닮은 것 같기도 해요. 저도 이제 한 고집 하거든요. 이런 친구들이 나중에 크게 될 확률이 한 500%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거기에 방점을 찍겠습니다. 이 아이가 절대적으로 잘 될 거다라는 것에 방점을 찍기로 하겠습니다. 네, 모든 면에는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는데 저는 좋은 점에 포커스 방점을 찍겠습니다. 여러분도 꼭 그러세요. 오히려 추위를 느낄 수 있도록 목 주변을 열어서 차가운 바람을 맞는 편이 좋다. 이렇게 하면 뇌에 있는 체온 조절 중추가 추위를 감지하고 내장 지방을 태우도록 지령을 내린다. 그러니까 이제 특히 살집이 좀 있으신 분들은 더 이러시면은 지방을 연소시키는 데 도움이 되시겠죠? 그런데 이 경우 말초 혈관은 수축되고 몸을 따뜻하게 하려고 주위 장기에 혈액이 모이도록 한다. 특히 혈액이 많이 모이는 곳은 뇌인데 뇌가 저온이 되어 활동을 정지하면 목숨을 잃기 때문이다. 다음은 내장이다. 이건 역시 마찬가지로 심장이나 폐가 저온이 되어 활동을 정지하면 살아남을 수 없다. 손발은 동상에 걸려도 치명적인 문제는 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추울 때는 손발의 혈액순환이 나빠진다. 따라서 머리를 식히고자 할 때는 발을 따뜻하게 해 두어라. 이것이 예로부터 내려오는 두, 한, 족, 열의 원리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긴 한데 머리를 식히고자 할 때는 발을 따뜻하게 해 두어라. 그러니까 여름에 저도 이제 여름에 더워서 샌들을 신고 다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머리에 열이 더 치솟을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그럴 때일수록 두한 족열이라 해서 머리를 식히고자 할 때는 발을 따뜻하게 하라. 특히 여름에 더더욱 중요하겠죠. 그래서 신발 너무 노출된 거를 좀 조심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이제 샌들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나를 위한, 나의 건강을 위한 실천. 오늘 한 가지라도 하시면 여러분은 건강을 맞이하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